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Attention Guided Contrastive Rule Representations for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24년에 ICL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면 역할 기반으로 해서 이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전체 글로벌 리워드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데 최근에 이제 역할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역할 기반하는 것 중에서 이 역할과 이 에이전트 어떤 행동 패턴 사이에 상관관계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아콤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에서는 보면은 뭐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역할 표현이라는 것과 역할에 대한 상호 정보를 최대화한다라거나 이를 위해서 뭐 컨트라스트를 썼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을 할 때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뒷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ARL에서는 글로벌 리턴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CTD라고 하는 학습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떠한 방법론으로 QMIX, VBN, 뭐 MAAC, MAPPO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방법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를 공유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학습 속도를 뭐 향상시켰다거나 이제 뭐 코퍼레이션 러닝을 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계점으로는 그 다양성의 어떤 탐험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좀 방해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을 정교한 코디네이션을 좀 방해했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 역할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협력적 상호작용하는 방법론이 이제 로마, 로드, 뭐 코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어떤 역할이 좀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그 복잡한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제 뭐 좀 특성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행동 패턴을 잡아내기가 어렵고 이 CTD의 어떤 제약을 완화한다. 이런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역할을 할당하는데 이제 다이내믹하게 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아콤을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그 역할 표현 학습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컨트라스트 러닝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다양한 행동을 에이전트가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촉진시켰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레딧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 팀 성과에서 각 에이전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강학습에서 좀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잘할 수 있게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컴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QMIX랑 MAPPO에 결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 파트를 가보면 논문 저자는 이제 말하는 게 컴팩트한 롤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게 자기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복잡한 행동 패턴을 잘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각 에이전트 폴리시 러닝을 좀 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 정보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하게 에이전트 어떤 협력을 이 역할 정보를 활용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있는데 이 각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나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는 각 에이전트가 M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트라스티브 롤 리프레젠테이션 파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비슷한 행동 패턴을 하는 에이전트끼리는 이제 같은 군집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군집으로 이제 묶이게끔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좀 태클을 걸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에이전트의 어떤 행동 사이에 그 유사도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그 어떤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역할의 어떤 표현의 그 차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쓸 거냐, 뭐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에이전트 인베딩, 이게 큐믹스에서 쓰고 있는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이전트 인베딩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인베딩 벡터 간의 거리로 지표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할 표현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최적화할 거냐 했을 때는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쓸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그 차별화된 어떤 역할 표현이 그 행동 패턴에만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같으면은 같은 역할, 행동 패턴이 다르다면 다른 역할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에이전트의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는 뭐 전혀 관련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저자가 먼저 시도한 거는 바로 컨트라스트 러닝을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역할과 이 역할에 대한 표현, 여기서 이 역할은 그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만의 M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에이전트의 어떤 히스토리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롤 인코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바로 이제 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과 이 역할의 표현 사이에 그 뮤추얼 상호 어떤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 상호 정보를 도입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수식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상호 정보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걸 최대화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M이라고 하는 게 역할의 모든 어떠한 확률을 말을 하고, 이 Z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위에 부분 분자에 있는 부분은 이 Z가 줬을 때 이 M의 확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 1번 같은 경우가 이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어떤 수식이 표현된 건데, 여기서 이 바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적화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 다루기 어려워서 수식 2로 좀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된 게 어펜딕스에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다루기 어려우니까 이 수식 2로 좀 근사화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하한선을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최적화한다라는 말은 이제 그 하한값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하한값이 최대화가 되면 그만큼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최대화가 된다라고 얘네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정보의 어떤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NC, 인포NC 로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그 수식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냥 인포NC 로스와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이 분자에 있는 게 이제 퍼지티브 페어,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게 네게티브 페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E가 이제 그 에이전트 인베딩 벡터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Z가 이 에이전트 인베딩을 롤 인코드에 넣어서 나온 아웃풋, 그래서 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요게 의미하는 거는 E와 Z의 어떤 유사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저자들은 이 H가 구현된 이 분수를 구하는 게 또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근사화시킵니다. 이 수식을. 이 뒤에 있는 수식을 근사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역할 안에 들어있는 것은 포지티브로 보는 게 이 분자에 있는 거고요. 이 분모에 있는 이 초록색 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네게티브 페어인데, 여기서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M과 다른, 이 MI가 없는 다른 역할 안에 있는 그, 이 롤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Z와는 이제 네게티브 페어다라고 보고, 인퍼런스 로스 형태로 이렇게 수식 2를 수식 3으로 분사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얘네가 이제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를 해서 포지티브 페어 길이는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게티브 페어 길이는 좀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롤 인코더를 학습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 수식이 어,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파트가 이 4번인데, 이 파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은 이제 이 C라고 하는 게 클러스터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CJ가 아닌 어, 다른 어떠한 에이전트, CJ 안에 있는 CJ가 아닌 군집에 있는 그 에이전트에 대한 롤 리프레젠테이션 길이는 이제 네게티브 페어이고,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에이전트 길이는 포지티브 페어로 두고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로 구성을 했고, 실제로 이 그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지금 인코더랑 모멘텀 인코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 인코더를 업데이트할 때는 그 모코에서처럼 모멘텀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모멘텀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역할과 역할 표현 간의 어떤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텐션 하는 대상이 글로벌 스테이트랑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롤 리프레젠테이션 간에 어텐션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가 이제 어, 글로벌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와 밸류가 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데, 어, 네,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가 되고, 키와 밸류 같은 게 롤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전체적인 시야에서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가 바라봤을 때 그 각 상태에서 어떠한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중치에 따라서 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조금 더 높게 보겠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써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하게 하려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같이 보면, 이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써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부분이 이 에이전트 네트워크 안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QX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네트워크 안에 이 컨트라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안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각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그 인베딩 값이 클러스터링, 여기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쓰거든요.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K개의 클러스터링 군집을 형성한 뒤에 이제 각 에이전트 인베딩이 어떤 군집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CJ 안에 있는 이 에이전트에 대한 인베딩을 인코드에 넣었을 때 같은 군집 안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의 인베딩을 이제 그 포지티브 페어로 두고, 그다음 다른 군집에 있는 에이전트는 네게티브 페어로 두고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통과해서 나오는 이 롤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가치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믹싱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 어텐션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어,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활용하려고 GRU를 사용을 해서 인베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텐션에 이 쿼리를 글로벌 스테이트로 뒀고, 키와 밸류를 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둬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값을 다시 한번 글로벌 스테이트랑 컨캣을 해서 입력을 믹싱 네트워크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을 좀 보면은 얘네가 총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콤이 이제 러닝 에피션시 하냐, 이게 제가 봤을 땐 샘플 에피션시 하냐라고 묻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이제 멀티 에이전트 도메인에서 스테이빌리티가 있냐, 안정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각 컨트리뷰션이 성능이 뭐 괜찮냐를 묻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어, 역할 표현 학습이 잘 됐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유동적으로 잘 변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묻고 있고, 마지막은 그 어텐션 메커니즘 효과가 있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이 아콤이라고 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실험 결과인데 이 저자들이 말하는 건 스파드가 굉장히 동적인 변화에 잘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행동 패턴을 잘 캐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안한 방법론은 이걸 잘 반영을 하고 있고 의도한 대로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실험 결과 5번 반복 실험한 결과인데 여기 보시는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은 95% 신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테이빌리티하다라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아쿠, 그 다음에 이 바닐라 같은 경우는 그 어텐션 모듈이랑 그 다음에 글로벌 스테이트를 다 뺀 그냥 이제 퓨닉스 같은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만 뺀 아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라스트 러닝을 뺐을 때의 아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어떠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상태 정보가 있든 없든 그큰 효과가 없고 어쨌든 간에 그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각 컨트리뷰션을 뺀다 할지라도 이 큐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약품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역할 표현을 뭐 잘 학습했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그림이 이 피규어 4인데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 인베딩이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A 그림을 보면 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역할 표현인데 이게 이제 분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역할들이 잘 모여 있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인베딩도 잘 모여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분집이 잘 안 되거나 초반에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역할 표현 같은 것도 넓게 퍼지고 에이전트 인베딩도 넓게 퍼지면서 뭐 좋은 분집을 보이고 있다라고 뭐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그 효과가 있냐라는 실험에 대해서 이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초반에는 그 이 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로 역할이 아니고 0, 1, 2, 3, 4는 그 에이전트의 넘버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헤드는 멀티헤드 어텐션의 그 헤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는 멀티헤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이 헤드를 보면 이 9라고 하는 게 여기 날고 있는 메딕의 어떠한 그 에이전트인데 1번이 여기 이제 마린 말고 있는 좀 큰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메딕이 지금 이 헤드2에서는 굉장히 큰 가중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딕이 얘를 치료를 많이 해주고 있다. 지금 약간 어떤 좀 치료를 해주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 이 결과도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어떤 가중치가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되어 있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멀티 에이전트인데 그 호모지니어스랑 헤테로지니어스 다 실험을 한 거죠? 그 호모지니어스랑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가 얘네가 이제 실험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비헤이비어스라 돼 있잖아요. 들리시는 거죠? 그래서 뭐 네. 호모지니어스일 때 헤테로지니어스 실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파라미터를 공유를 하는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에이전트 간에 이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할 때 이제 호모지니어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게 안 좋잖아요. 사실은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어떠한 그 행동에 따라서 잘 협력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데 동일한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타파하고자 이제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역할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비헤이비어스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만약에 아까 그 예시를 보니까는 그, 뭐지? 공격하는 유닛하고, 네, 에이드 키라는 그 메딕이 있던데, 네. 그러면은 이게 같은 이제 뭐 메딕만 다 모아 있는 건 아니고, 공격하는 유닛, 그다음에 헬퍼 유닛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봤을 때, 그 역할의 개수를 어떻게 정하고 또 헤테로지니어스에서 서로 이기종 간의 유닛 간의 역할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역할을 고정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건지 거기 이게 아, 제가 음질이 안 좋아서 잘 못 듣긴 했는데, 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역할의 그 개수 같은 경우는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네, 이 컨트라스트 러닝 K가 그 역할의 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1에 있는 에이전트랑 그 다음에 C1 빼고 나머지 에이전트, 나머지 클러스터링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성 샘플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잘 분류를 해서 이 그 하한선 자체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타이트해서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거는 좀 몇 개를 했을 때 좋다라는 거는 다른 여기서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어쨌든 크면 클수록 좋다. 즉 역할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라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슨 질문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종류가 다르면 역할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지. 그쵸, 그쵸. 어, 역할을 이제 저희가 부여한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여기서 개수. 보시, 여기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처음에는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클러스터, 이거 두 번째 역할하는 게 2, 3, 4, 7, 6, 5 이렇게 부여가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바뀌어 있잖아요. 1, 2, 8, 6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제 저희가 부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하게 맞나요? 이 역할이라는 게 그 에이전트 네. 종류에 따라 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협력을 네. 할 때 그 게임상에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그 글로벌한 그 역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에이전트의 어떤 정체성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 에이전트가 이 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 게 에이전트의 그 히스토리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인베딩 된 게 인베딩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이제 롤 리프레젠테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그 행동 패턴을 보고 역할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에이전트가 메딕이고 마린이고 마린은 이런 행동만 해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